예, 김광지입니다. 2차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남북 간의 전력이 북한이 한 80% 정도, 우리 군이 80% 정도 될 거다,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그 국방 예산을 달러화로 이렇게 세계 유수 기관에서 10억 5천만 불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서.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죠? 10억 5천만 불이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되겠죠? 예, 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35조 원의 예산이니까 뭐 30배에 가까운 차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에 발생한 이 갭차에서도 아직도 우리 전력이 80%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넘는 것인지 이분을 좀 장관이 되시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답변 말고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하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계속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긴급 소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장비들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노크 기선이 일어나니까 GOP를 과학화해야 된다. 저희 답변 주신 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계 문제를 얘기하면 GOP 과학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GOP 과학화 사업 제대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 사업에서 사업성이 평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던 사업을 노크 기선이 터지니까 2차, 3차 사업을 엎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무인기 사건 벌어지니까 적어도 레이더를 들여와야 된다. 그리고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처럼 실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가용 전력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연평도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그때 신세계함 UAB 성능 개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추진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제대로 성능 개량 안 되고 해서 감사원 감사 중에 있습니다. 중형 전술 비행선 띄워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술 비행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전술 비행선 사업이 지금 시험 중에 다시 보완할 요소가 생겨서 또 업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에 계약해서 2대 띄었다가 2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긴급 소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을 지원하는 긴급이냐, 아니면 밀려있던 사업을 갑자기 끼어넣기 위한 그냥 긴급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봉 레이더 아석 K 사야 된다. 이거 말씀하셔서 이거 120억 들여서 도입했는데 존경하는 송영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달에 우리 초계함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북한은 안 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이 쐈는지 안 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대포병 레이더 아석 K를 사긴 샀는데 켜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탐지하지 못해요. 날라오는 레이더를. 그리고는 저희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 징후가 명확하게 되면 이걸 켜서 쓰겠다. 레이더라는 것이 날라오기 전에 탐지하라고 켜놓고 대기하는 건데 날라오고 나면 이걸 켠다고 하는 이 형식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 장비인지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또 연평도 표거하고 나서 긴급소요로 하시겠다고 한 게 코브라 공격 헬기 아닙니까? 코브라 공격 헬기가 아시겠지만 육상작전용인가요? 해상작전용인가요? 코브라 헬기는 육상작전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평도에는 사실 잘 안 맞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냥 긴급하게 여론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붙여서 그냥 갖다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이후에 장관이 되시면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냥 국민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묻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민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사실 장관에 대한 문민도 중요하지만 지난 저희 정부부터 1995년부터 우리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서 민간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방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방부의 개방직 공무원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숫자는 뭐 정확히 모르실 수 있고 7분이 됩니다. 근데요, 이 7분의 개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 출신들이 그냥 계속 하는 것들을 좀 막고 민간 전문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취지인데, 국방부 개방직 공무원 7분은 전부 다 군인입니다. 취지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전문가를, 군 출신 중에 전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관리관, 이분을 꼭 합참의 법무실장에 와야 되는지, 정보화기획관, 이분이 지휘통신사령부 사령관이 와야 되는지, 물자관리과장, 물자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일군사령부 인사처장에 와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각각의 행정부가 새로운 제도 개선하라고 하는 개방직 공무원의 취지에 맞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국방부는 7명 중에 7명이 다 국방부 출신이고요. 병무청은 4명 중에 3명이 그렇습니다. 방사청은 8분 중에 6분이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의 출신 중에서도 관련한 부분들을 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끝으로 김세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